자, 수업 시작합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가 기계제도 혹은 우리가 그래픽 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그림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기계제도 혹은 제도 관련해서 간단한 아무튼 인트로덕션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뭔가 한번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여기 보면 이제 프리핸드로, 그러니까 원래는 자 없이 그냥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는 그러한 건데, 이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 시간이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나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프리핸드 스케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단은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빨리 싸게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물론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을 하면 아주 정교하게 아주 멋지게 스케치 혹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결코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 하나를 긋는 것은 그러니까 컴퓨터든 이 손이든 쉬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여져 있는 그림과 같이 복잡한 형태를 그리고 싶다. 사실 컴퓨터로 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예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손으로 하면 훨씬 더 쉽게 얘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심지어는 우리가 카페에 앉아서 뭐야, 그냥 이렇게 냅킨에다가도 간단하게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를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지금 뭐 스티브 잡스라, 옛날 우리 이미 이제 고인이 됐지만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 뭐 아무튼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이 잘 나가는 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컴퓨터에 막 정리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를 표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그냥 어떤 나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갑자기 뭐 차를 타고 가다가 혹은 그 카페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내키네라도 끄적끄적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얘를 아주 멋지게 그리는 것이 어, 중요한 이 포인트가 아니라 나의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빨리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나의 아이디어를 좀 더 이렇게 잘 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술에 가장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리핸드 스케치입니다. 물론 이 프리핸드 스케치는 그 결과 자체가 러프하기 때문에 파인한 결과물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러프한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초기 아이디어를 생성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혹은 대강 표현하는 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대충 대강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나는 정교하게 컴퓨터에 앉아서 꼼꼼하게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과는 좀 적합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빨리 그러니까 발전을 시키고 혹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러한 일들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스케치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할 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프리핸드 스케치는 이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스케치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한 어떤 형상과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강의 어떤 형상, 그리고 그놈의 어떤 그 비례 관계. 그러니까 지금 어 이런 이 모서리가 길이가 같은 그러한 놈인지, 아니면 이렇게 길쭉한 놈인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얘가 기본 아이디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 이러한 어떤 두 개를 차이를 보여서 설명하려면은 엄청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나 같은 경우는 수초 만에 이것을 그렸지만 컴퓨터에서 이걸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그리고 이 프리핸드 스케치는 주로는 손으로 아무튼 그 쓱쓱쓱 그리는 용이고, 물론 연필을, 간단한 도구,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 그러니까 수년간 이제 이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은 내 강의를 통해서 손으로 이제 슥슥슥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자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아 나는 이렇게 뭔가 슥슥슥 하는데 소질이 있구나, 그렇다면 뭐 슥슥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자를 갖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경우에 그냥 쓱 해서 이렇게 이 선들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들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프리핸드 스케치와 달리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이렇게 프리핸드 스케치로 그린 거지만, 얘는 지금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죠. 얘는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는 일인데, 보통 옛날에는 어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제도기 혹은 제도판이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도면들을 만들었습니다. 옛날 사람, 그러니까 뭐 100년 전에 이 사람들도 이렇게 아무튼 멋지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얘를 이용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어 모두 컴퓨터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마치 이제 한글 워드와 같은 그러한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도면을 생성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더 이 컴퓨터로 그리는 것보다는 손으로 그리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더 좋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 결국 아까 내가 이제 이 프리핸드와 제도기를 이용하는 거랑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랑 결국은 그 선상에 있는 건데, 이 프리핸드가 가장 러프하고 빠르게 뭔가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도기를 이용하면 얘보다는 느리지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컴퓨터로 하면 간단한 어떤 그런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그러니까 이 제도판을 그리는 것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더 정교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완성도 있게 그릴 수 있습니다. 더 완성도 있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 컴퓨터로 그리게 되면 이 제조와 조립을 할 수 있는 정보까지 다 포함할 수 있어서, 특히 이제 3D로 넘어가면서 제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와 조립 같은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뭐야 이렇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광고의 제작까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도구를 이용하는 이, 이 제도는 결코 싸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자면은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된다.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이 다양한 도구에 대한 비용도 지불을 해야만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계저도 시간에 지금 이런 이 프리핸드를 이용해서 러프하게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형태를 표현하는, 정교하게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도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로 이렇게 정교한 도면은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면은 컴퓨터에 오토캐드라는 툴을 이용할 텐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 부분과 프리핸드와 이 그다음에 툴을 이용하는 것을 반반 정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오토캐드로 그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 수업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스스로 하기가 힘든 학생은 이 수업을 들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난 이후에 오토캐드 돼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아무튼 이 부분을 지금 절반 정도 가르치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 부분이 절반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 이 오토캐드를 늘릴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스케칭이라는 것은 이제 스케치를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도면을 만드는 이렇게 이 러프하게 이 형태를 표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심볼을, 그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심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각을 이러한 심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심볼은 어떤 게 있냐면 점, 선, 혹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면, 그 다음에 어떤 그 이 패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표시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점을 찍어서 혹은 선을 그려서 혹은 이 선들을 가지고 어떤 그 이 면을 만들어서 혹은 여기 어떤 그 이 이런 패턴을 넣어서 얘네들이 뭐다라는 것들을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아이디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면 사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또 다른 교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기계 혹은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기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또 배우겠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이러한 그래픽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스케치란 어떤 거냐 하면 이 가능하면은 나의 아이디어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야. 아이디어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느냐, 선을 어떤 이쁘게 긋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혹은 어, 많은 것들을 그리느냐, 그것도 아니고, 어, 점만 찍더라도 이 생각 자체를 잘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스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few detail, 작은 어떤 디테일로 아이디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아이디어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케치를 한 이유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이디어를 표현하거나 보여주거나 설명하거나, 아무튼 또 혹은 이제 이게 어디 가서 쇼를 하거나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스케치를
하고 있는 거고, 혹은 나의 어떤 생각을 기록을 하거나, 혹은 나의 생각을 발전을 시키거나, 특히 이 부분이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어,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들 한번 이렇게 만약에 이제 내가 책상을 만든다, 혹은 뭐 의자를 만든다, 혹은 어, 이 움직이는 책상을 만든다, 뭐 그러한 것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놈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 이 그림을 그리면 비로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비로소 나는 다리가 이런 놈으로 하고 싶어. 처음에 책상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 다리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스케치를 하다 보면 다리를 이렇게 만들까?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만들까? 등의 다양한 이 발전, 디벨롭 고민들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기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케치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혹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도구다. 그러한 도구다. 그래서 이 프리핸드, 특히 이제 어, 연필만 가지고 그냥 손으로 끄적끄적하는 이 스케치가 가장 간단한 폼의 이 제도이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물론 우리가 말로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책상 다리가 4개인 다리가 2개인 다리가 어떻게 평평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그 토의도 말로 하면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이 스케치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 스케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내가 어디 있어야 이게 좋을까? 아니 정도에 남지르다. 먼저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관찰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기계공학 뭐 물론 이제 기계 시스템 디자인 전공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계공학의 한 부류잖아요. 그래서 이 주로 우리가 설계하고 스케치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는 동네가 어디냐면 기계 동네입니다. 기계. 그래서 기계 부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이 육면체 혹은 실린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면체와 실린더만 잘 그리면 얘네들의 조합으로 많은 것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한 부분이 잘 관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 그 관찰을 해서 어떤 그 파트가 육면체와 실린더의 조합임을 이렇게 어떻게 조합을 하면 그 파트가 만들어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파트를 선정을 했다면 잠깐만요. 지금 이런 이제 이게 내가 얼마 전에 내 마우스가 고장이 나서 내가 이 마우스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느라고 분해를 해놓은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예, 안타깝게도 육면체와 그 실린더로 구성이 안 돼 있다 그죠. 아주 물론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이런 그 자유국면 찾기 쉽잖아요. 마우스 같은 경우에 아주 특별한 놈이어서 이런 그 이 우리의
통상적인 이 형태를 벗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얘를 그 이런 상태로 그리면 좋을지 이런 상태로 그리면 좋을지 이런 상태로 그리면 그래서 얘가 이 표현하기에 그러니까 얘에 대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지금 이제 요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요런 그 이 뭐라 이 굽어진 이런 놈이 잘 보이는 거고 이렇게 보면 내부의 어떤 그 이 파트들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냥 이 바깥에 어떤 그 이 윤곽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아이디어가 이 부분에 어떤 그 이 커브진 부분에 나의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 윤곽의 아이디어가 있는지 혹은 이 내부의 아이디어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보여줄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부분을 뭘로 할까 그 부분들을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얘를 이렇게 보여줘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스케치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그리고 혹은 이 스케치의 그 뭐야 필요 용 어떤 그 활용성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례 관계를 잘 만들어줘요. 비례 지금 얘만 하더라도 이런 놈들만 하더라도 얘가 지금 이 정도의 비례 관계인지 혹은 이 정도의 비례 관계인지 이 정도의 비례 관계인지 이 그러니까 결국은 얘와 얘의 그 비율 그것이 얘의 이 형태를 굉장히 크게 좌우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 비례를 파악하는 것은 그냥 눈대중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추천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손가락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맞춰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나 같은 이렇게 여기는 이만큼이고 보이나요? 이게 지금 이게 참 오프라인에서 안타까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절반보다 조금 더 가네요. 절반보다 조금 더 가요. 그래서 지금 얘와 얘가 2대 1이 아니고 아마 한 5대 2나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대 4 정도. 7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비율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 뭐야 메이저 디멘전 어떤 우리가 이런 놈을 그렸을 때 이 부분의 어떤 그 얘가 얼마냐 이거보다는 이 크기가 얼마고 이 크기가 얼마고 어 얘를 기준으로 대강 이렇게 이 이만해. 근데 얘가 여기 라운드가 져 있어.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어. 이러한 어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메이저 디멘전으로 이렇게 이 큰 사각형을 치고 그 다음에 큰 피처를 먼저 그린다. 디테일하게 막 여기 이렇게 막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그릴 것이 아니라 큰 부분을 먼저 그린다. 큰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가 지금 그 이 이렇게 찢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마우스가 더 그릴 게 없네.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잠깐만요. 내가 지울 수 있나?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응.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이 약 뭐라 해야 되나 가는 선을 그을 수가 없고 한 가지 선으로만 그을 수 있었으면 안타까운데 이 사각형을 아주 연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라운딩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얘네들을 좀 진한 선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약하게 그린 다음에 다시 또 진하게 뭐 이런 식의 그 이 뭐냐 메이저 혹은 라지에서 디테일한 쪽으로 오는 그런 방향으로 그려준다. 그리고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관찰을 잘해야 된다. 이때 관찰을 잘한다라는 것은 뭘까? 관찰을 잘한다라는 것은 뭘까? 아, 이 우리가 다룰 대부분의 기계 부품들은 육면체와 실린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파트를 이런 육면체와 실린더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야. 그게 관찰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파트를 찾았는데 이거 하나로 표현 가능해. 그럼 아주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뷰를 선택을 할까? 그 다음에 비례 관계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들 큰 박스를 치고 중요한 파트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스케치를 하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잘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스케치에 관한 일반적인 그리고 또 스케치에 관한 그 대강의 방법들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실제로 우리가 선은 어떻게 긋나 이런 것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